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구 유튜버가 된 신하브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희원 선수와 박세진 선수, 빅3에서 활약했던 두 한국인 선수의 이번 시즌에 대한 리뷰와 장단점 분석, 그리고 다음 시즌에 대한 전망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팬심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팬심 빼고 한번 나름 전문가적인 느낌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리뷰해볼 선수 정희연 선수입니다. 턴오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이렇게 일본 빅3 쇼난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게 되면서 많은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쇼난 유나이티드에서 총 30경기를 뛰는 등 시즌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본인의 기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단 정희연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유니크한 타입의 선수라는 점입니다. 2m가 넘는 신장에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외곽슛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 또 인사이드의 허슬도 좋고 나이도 굉장히 젊은 선수입니다. 이런 유망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점이 정희연 선수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시아 쿼터는 외국인 선수와 별개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여러 팀들에게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본인의 기량면에 있어서도 제가 팬으로서 직접 본 이런 팬심을 빼더라도 빅3에서 충분히 통한다는 선수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12월 13일 하치오지와의 경기에서는 야투율 10개를 쏴서 8개를 넣는 80%의 성공률로 18득점,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어떻게 매치업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선수라는 점 역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스탯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30경기를 출전했지만 가비지 타임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평균 득점도 들쑥날쑥했습니다. 뭐 표본이 적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퍼센테이지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적은 시간을 출장하는 선수라면 좋은 효율을 내야 되는데, 정희연 선수 3점슛 같은 경우도 11개를 쏴서 2개밖에 넣지 못하는 18.2%의 성공률, 그리고 자유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 36.7%라는 굉장히 낮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면들은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깎아먹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정희연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쿼터가 외국인 선수와 별개로 뛸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역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시아 쿼터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빅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는 일단 빅을 뽑고 보고, 한국의 KBL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의 포워드나 가드 자원을 뽑기도 하지만 아직은 일본에서는 이 아시아 쿼터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백업 빅맨을 아시아 빅맨으로 많이 뽑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희연 선수가 아시아 쿼터 제도로 들어왔지만 팀 내 경쟁 상대라던가 타 팀과의 매치업 상대는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벤치로 밀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팀에 따라서 아시아 쿼터를 포워드나 빅으로 쓰고 굉장히 득점력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를 가드에 배치하면서 시너지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팀들은 마이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정희연 선수도 이제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제 역할을 못할 때는 많은 시간을 뛰면서 활약을 했지만, 쇼난이 플레이오프의 마지노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전부 빅으로 뽑았고, 그랬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2월 이후에는 출장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즌 전망입니다. 저는 사실 정희연 선수가 내년에 빅3에서 못 뛸 것 같다는 생각은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 희귀하고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유망주를 노리는 팀이라면 한번 끌고 볼 만한 아시아 쿼터 복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팀들이 아시아 쿼터 선수를 뽑을 때 외국인 선수의 백업 같은 느낌으로 아시아 선수를 뽑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팀을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희연 선수에게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B2 플레이오프 이번 주에 파이널이 치러집니다. 일단 파이널에 진출한 두 팀들은 B2 승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우승을 향해 달릴 수 있는데요. 그 두 팀이 되게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요코하마, 최강팀이었죠. 이 요코하마의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를 한 명을 가드 포지션으로 뽑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수가 득점을 극대화하면서
이 득점왕 그리고 MVP에도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귀화 선수를 여기는 빅맨을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요코하마의 이 성공에 다른 팀들이 고무되어서 외국인 선수 한 명은 가드를 넣고 빅맨의 비는 자리는 귀화 선수 혹은 귀화 선수는 어쨌거나 귀화 선수나 유학생 선수는 제한된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쿼터로 뽑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 정희연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있죠. 또 이건 제 예상인데요. 정희연 선수가 이제 스트레치형 3번으로서의 본인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핸들링이 그 포워드의 그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선수들과 4, 5번 같이 뛰면서 3번으로도 뛸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탐이 나는 라인업이겠죠. B리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서의 포지션 변경을 노린다. 이것을 통해서 B리그에서 이어나간다라는 것도 노려볼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정희연 선수가 나이도 젊고 본인의 능력을 보여준 모먼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B리그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는 박세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야마구치 패치5 소속으로서 시즌에는 38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 2경기를 뛰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박세진 선수로서는 지난 시즌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이 그 전해 카나자와 사무라이즈에서 뛰었을 때는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졌던 팀이었던 것에 비해 이 야마구치에서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쟁 그리고 감독의 판단에 따라서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 비해서 득점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아닌 거의 3분의 1로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출장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박세진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KBL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에 뽑혔던 만큼 인사이드에서의 자각력은 아직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 실례로 2년 전 사무라이즈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며 더블 더블도 간간히 기록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노력파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마구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 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출장을 못했는데 그런 것을 본인이 극복하고 출전 시간을 따내기 위해서 시즌 초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감량을 했고 또 스타일의 변화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노력파적인 모습이 어느 팀에 가더라도 팀에 맞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점 역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정희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외국인 선수들과 함께 빅맨 포지션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또 박세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희연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는 빅맨이라는 평가를 제가 내린다면 정희연 선수에 비해서는 스피드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대농구 또 가드 중심의 농구 빠른 트랜지션을 원한다면 박세진 선수가 느리다라고 생각하면 중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시즌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박세진 선수 제가 응원을 하면서도 내심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팀에서 많이 출전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30대인 나이도 있고요. 다음 시즌 현역으로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다행히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최강팀인 요코하마를 상대로 폭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 기량은 되는구나 라는 점을 저뿐만 아니라 리그 관계자들이 각인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박세진 선수도 이제 정희연 선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팀을 찾아준다면 다음 시즌에도 변함없이 B리그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리그에서 최고로 강한 팀을 상대로 플레이오프라는 큰 무대에서 20득점, 19득점을 꽂아주는 것은 굉장히 어느 팀에나 메리트가 될 것이니까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분량이 짧아서 번외로 다른 턴오버 선수 이야기와 최성현 선수, 저번에 인터뷰했던 선수 이야기 짤막하게 하겠는데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턴오버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희연 선수와 최성현 선수 그리고 서문세찬 선수 이 세 명을 빼고는 모두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농구로서 마지막 후회 없이 1년을 불태운 것만은 사실이고 또 저희에게 많은 감동을 줬고 이 선수들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이 1년이 본인에게 큰 자산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성현 선수에 대한 업데이트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썸머리그를 바탕으로 프로로서 데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이 되면 홍콩에서 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최성현 선수와 이제 간혹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곤 하는데요.
일단 홍콩 로컬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에서 봐왔던 모습대로 최성현 선수와의 실력 차가 좀 있습니다. 최성현 선수가 월등히 로컬에선 뛰어나지만 문제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죠. 홍콩 1부 리그에 어떤 괴물 같은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느냐, 또 이제 7년이 되면서 홍콩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로컬의 자격을 갖추면서 많은 외국인 선수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이 최성현 선수가 홍콩에서의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느냐, 또 이 홍콩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일본 어느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로서 앞으로 쭉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시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두 선수들에 대한 짤막한 리뷰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농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런 시간들, 그리고 리뷰하는 컨텐츠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